버릴 용기와 그만둘 용기도 필요하다. 행동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건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가장 먼저 버릴 대상은 물건이다. 아주 작은 목표의 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필할 때 나의 주된 작업은 책을 찾는 작업이었다. 우리 집 서재에는 그동안 읽은 수천 권의 책이 쌓여 있었다.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니 그 방대한 양의 책들을 전혀 분류해놓지 않은 상태였다. 그 때문에 집필할 때 참고할 책을 찾느라 시간이 제법 걸렸다. 책 한 권을 찾는데 30분씩 걸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책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 책들은 과감하게 처분하기로 한 것이다. 만일 처분한 뒤에도 그 책이 다시 읽고 싶어지면 또 구입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필요한 책을 장르별로 정리해서 책장에 꽂아두었다. 그랬더니 책을 찾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고 당연히 그 덕분에 집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버릴 대상은 시간이었다. 시간은 버린다고 하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란 후회를 불러오는 시간이다. 여러분에게도 하지 말 걸 그랬어 하는 시간이 꽤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 등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스마트폰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싶다면 그 일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하루에 1시간만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텔레비전의 종료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1시간 뒤 자동으로 텔레비전이 꺼지도록 설정하면 된다. 만일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귀갓길에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는 습관이 있다면 집에 가는 경로를 바꿔 편의점 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된다. 책상에 앉아있을 때는 책상 위에 그 작업과 상관없는 물건은 치운다. 카페에서 독서를 할 때는 스마트폰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들여다보지 않는다. 아침 운동을 하려면 전날 밤에 운동복을 입고 잔다. 물론 이 규칙은 나쁜 습관을 없앨 때도 응용할 수 있다. 좋은 습관과는 반대로 그 행동을 할 때 번거롭게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쓰면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다. 금연을 하고 싶다면 담배와 라이터를 버린다. 금주를 하고 싶다면 집안에 술을 두지 않는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집안에 두지 않는다. 소비를 줄이고 싶다면 외출할 때 신용카드는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원하는 습관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한편 없애고 싶은 습관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벌칙을 설정한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수월하게 좋은 습관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나쁜 습관은 물리칠 수 있다. 화장실과 부엌을 포함해 우리 집 각 방에는 여기저기 시계가 놓여 있다. 평소에 시계 보는 습관을 들여 시간 감각에 민감해지면 작업 효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진작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이라는 자산에는 그토록 신경을 쓰면서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자산에는 왜 그리도 무심한 걸까? 사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은 어쩌면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던가? 돈이 많다는 것은 여유로운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시간이 돈이고 돈이 시간이다. 시간이 돈이다 라는 말이 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과 같다. 돈을 많이 벌면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최상의 시간 활용법. 인생 목표에 맞는 일을 한다.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80%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20%의 일을 한다.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일을 한다. 자기 안의 창의성을 살리는 일을 한다. 유능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일을 한다. 최악의 시간 활용법. 타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한다.
같은 일을 항상 같은 방법으로 한다. 특별히 소질이 없는 일을 한다. 재미없는 일을 한다. 항상 방해받는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 예상한 시간보다 2배나 더 걸린 일을 계속한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일한다. 완벽주의의 노예가 되지 마라. 완벽주의적 태도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처음부터 잘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했을 때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하루 10분도 하지 않던 운동을 하루 2시간씩 하려고 하고 하루 10분도 하지 않던 공부를 하루 3시간씩 하려고 한다. 목표를 더 작게 조정해야 한다. 가급적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는 것이 좋다. 인간의 뇌는 본디 변화를 싫어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다. 좋든 나쁘든 일단 몸의 밴 습관을 없애기란 생각만큼 간단치 않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은 멀리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패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볍고 작게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이 붙으면 저절로 좀 더 수준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실행력의 차원을 높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 달성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다.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것이 목표라면 하루에 5문장씩 외우는 것을 목표로 해보자. 5문장이 어렵다면 하루 1문장이라도 좋고 2문장이라도 좋다. 당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 바위를 뚫고 한 줌의 흙이 모여 산을 이루듯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어떤 목표도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어떤 목표이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일의 반복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작은 목표 전략을 당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해마다 되풀이됐던 작심삼일과 결별하고 당신이 원했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오늘이라는 하루에만 존재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유일한 인생이다. 생각해보면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루어질지도 불분명한 먼 훗날의 장대한 목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작은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반복의 결과다. 끈질긴 것으로 가장 뛰어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라파엘 나달이다. 경기를 할 때 보면 그는 왼손잡이다. 하지만 나달이 원래 오른손잡이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릴 적 힘이 약해서 포핸드와 백핸드를 모두 양손으로 쳤던 데서 기인한다. 결국 수없이 많은 반복 연습 끝에 나달은 오른손잡이에서 왼손잡이로 바뀌었고 세계 최고의 왼손잡이 테니스 플레이어로 등극했다. 나달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대학 시절 특별하게 좋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진저리가 날 만큼 똑같은 샷을 반복해서 연습한 덕분이다. 나는 대학 시절 혼자서 묵묵히 벽을 향해 공을 치면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일본 선수권 출전으로 이어졌다. 신물이 날 만큼 같은 작업을 되풀이하다 보면 비로소 진보를 실감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그 일상적인 작업에서 오는 재미와 까다로움을 발견할 때 그 작업에 더욱 빠져들게 된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중요한 것은 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고 그 일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잘하려면 그 일을 파고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어떤 일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핵심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못하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잘해야 하고 잘 해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프로가 되는 지름길이다. 습관이 정착되면 의지력은 필요 없다.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가 등장하는 만화 피너츠는 신문에 무려 18,000회가 연주됐다. 이렇게 엄청난 횟수를 연재하기 위해 찰스 슐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과 아침 식사를 끝내고 차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준 다음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갈 때까지 작업실에서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결과 피너츠의 연재는 1950년 10월 2일부터 슐츠가 세상을 뜬 다음 날인 2000년 2월 13일까지 50년 가까이 계속됐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습관으로 만든 행동이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습관이 정착되면 의지력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한 세기 전에 태어난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무언가에 착수하기 위해 결심이 필요한 사람만큼 한심한 사람도 없다. 어떤 일에 습관이 붙게 되면 결심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 할 때 꺼림칙한 기분이 들거나 뭔가 부족해진 느낌이 든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습관이 된 것이다. 흥미와 열정은 모두 습관화의 부산물이다. 어떤 일이 하루라도 거스를 수 없는 일과가 된다면 흥미와 열정은 저절로 샘솟는다. 고담화 미소 저자의 아주 작은 목표의 힘이라는 책이었어요. 정미의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스몰빅 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너무 공감 가요. 흥미와 열정은 모두 습관화의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일은 사실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잖아요. 잘하려면 진짜 정말 운 좋게 첫날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그냥 어느 순간 오래 하다 보니까 잘하고 그게 너무 재밌고 안 하면 찝찝하고 그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 진짜 세상 모든 일이 이게 저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하다 보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더라고요. 다음날 더 개선하려고 하고 더 빨리 하려고 하고 더 쉽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약간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지겹겠다. 저 어떻게 매일 하지? 사실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몰입한 그 세계에서는 매일매일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발린 클린켄버그 저자의 단순하지만 충만한 나의 전원생활에서 제가 되게 자주 생각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 리뷰에서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미국인이 그런 것처럼 나 역시 자라는 동안 여러 지역에서 살았는데 가끔 평생을 단 한 군데서만 산다면 어떨지 궁금해진다. 무엇보다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한 반복을 의미할 것이며 그와 함께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변화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평생 한 곳에서만 살았다면 정말로 얼마나 깊은 명상 속으로 빠져들었을지 궁금해진다. 나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을 무언가다. 그건 한 곳에 오래 산 사람? 막 그런 바람이 막 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 여행을 좀 다녀라. 제발 좀 여행 좀 가라. 그래야 견문을 넓히고 한 곳에서만 너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게 되는 뭔가 좀 약간 통념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한국에서도 이곳저곳 많이 살았거든요. 딱히 해외로 나가고 나서부터 이곳저곳 여행 다니고 살고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고 많이 옮겨봐야 제 생각에는 정서적으로 불안함이 커지는, 특히 어렸을 때는 그런 단점이 되게 크고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쵸, 말 그대로 많이 보니까 넓어지는 건 맞죠, 시야가. 근데 그게 꼭 넓어져야 하나? 단지 이사하고 여행 다니는 것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정말 정보나 비디오 이런 걸 찾기가 힘들 때는 나가라, 여행을 다녀라, 한 곳에서 살지 마라 이런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지구촌이잖아요. 오히려 어디 산다고 해서 뭘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도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더라고요. 이 문제야말로 정말 취향과 삶과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좋고 나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유명인들 중에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은 한심하다는 식으로 약간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세상에 나가서 제발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유명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행을 안 가고 다른 지역을 안 가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관성에 젖어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좀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요즘 TV에 안 나오시고요.
저는 사실 한 곳에 오래 산 친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특유의 안정감이 있고 가족, 친척 막 한 동네에 다 있고 그래서 저도 도움받은 적이 많고 진짜 그 연관된 온갖 가족 스토리를 들으면 이게 바로 여행이다. 이게 바로 삶을 배우는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일이 매일 일어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정말 드라마보다 더한 저는 그런 거에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보다 활달하고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막 친구를 만들고 이런 스타일은 그럴 수도 있겠죠. 여행을 많이 다니면 정말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산으로 가버린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FOMO라는 말이 있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뭔가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것 같고 나만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 이걸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걸 FOMO라고 하는데요. 막 SNS를 계속 체크하거나 뭔가 대세가 됐다고 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해봐야 되고 그런 게 막 남들이 하라고 해서 뭔가를 하는 삶이라면 조모라는 말도 있거든요. Joy of Missing Out이라고 그 반대로 오히려 그 놓치는 걸 즐기는 거죠. 신경 안 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행복한 느낌을 받는 뭔가가 있다면 정말 스스로 뭔가 갈증이 나서 주위를 둘러봐야 할 시기가 아니라면 남들이 막 뭐라고 한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하시면 오히려 더 정말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즐거움 그런 걸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